나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자전거 점포. 초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던 이 작은 가게에서 나는 자전거를 만났다. 자전거에 반하게 된 나는 그 뒤로 쉬는 날마다 자전거 점포를 찾아 자전거에 대해 하나둘 배워나가기 시작했다. 펑크를 떼우는 법, 림이 휘었을 때 살 잡는 법, 그리고 브레이크 라이닝 가는 법 등의 응급조치를 손으로, 몸으로, 그리고 머리로 익혀나갔다. 나는 첫 작업으로 국산 자전거의 차체를 분리해 체인과 기어를 외제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 그렇게 자전거와의 지인한 길들여지기 이후 나는 자전거와 첫 동반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 많은 여행을 다녀보았지만 이번 여행은 특별했다. 이 여행은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개최되는 장애인 올림픽을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일반 여행은 가이드가 있고 없더라도 주로 대도시를 기차나 버스로 여행하게 되므로 여행지를 찾아가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자전거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페달을 밟고 가야 한다. 그래서 지도가 필요하고 주로 관광청에서 구했으나 관광청이 없는 나라는 대사관에서 참 어렵게 지도를 구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모두들 친절하게 본인이 갖고 계시던 지도도 챙겨주시곤 했다. 지도를 가지고 실로 도상 거리를 잰 후 그것에 1.5배를 해서 대략적인 거리를 잡고 숙소는 주로 유스 호스텔을 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도상에 있는 모든 유스 호스텔을 표시했다. 대형 지도를 책상에 붙여놓고 집에 돌아오면 매일 코스를 바꿔가며 여행지를 여행하듯 환상 속에서 여행을 하곤 했다. 그 덕에 지금도 우리나라 시골길과 마을명을 알듯 유럽의 도시 곳곳이 눈에 선하다. 의상은 몇 년 전 국내 일주를 할 때 햇빛 때문에 허벅지 부분이 골맞던 기억에 햇빛 보호제를 준비했고 무릎 관절을 많이 구부려야 하므로 바지는 반바지, 옷옷은 긴 팔을 준비했다. 태양을 막기 위해 모자와 선글라스도. 물이 많이 필요해서 자전거에 물통을 2개 달았다. 그렇게 준비 이후 출발 당일. 출발이 순조로울 듯 했으나 공항에 도착해보니 내 짐은 자전거로 인해 개인 휴대무게의 2배에 달했고 병역 신고마저 빠져 있었다. 다행히 짐은 올림픽 홍보라는 이유로 무사 통과. 병역 문제는 공항에 있는 신고센터에서 신고를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 완료.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오전 7시경. 공항에서 짐을 찾아 자전거를 조립하고 가방을 다는데 긴장을 해서인지 1시간 가까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빠져나간 공항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오늘의 목적지인 에일조베리로 가는 길을 찾아 페달을 밟고 가는데 차들이 다 내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얘기로만 듣던 영국의 차는 왼쪽으로, 나는 반대로 달리고 있었다. 즉시 길을 건너 현지의 신호대로 안전하게 달리며 영국에서의 첫날을 즐겼다. 슬로 지방을 지나다 갈증이 나서 조그만 구멍가게에 들려 우유를 달라고 했더니 1파인트짜리 팩이 있었다. 이곳은 파인트가 기본 단위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가격은 무척 쌌다. 한 번은 다 마시지 못하고 점심때까지. 이곳 사람들은 작은 마을이어서 그런지 무척 친절해 한 가지를 물어봐도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다. 마치 한국의 시골길을 여행 시 느낀 정취 그대로를 만날 수 있었다. 몇 시간을 달려도 단 한 번의 경적 소리를 듣지 못했다. 기다리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마을. 서두르는 기색 하나 없이 실수를 해도 미소를 지어주던 사람들. 에일조베리에 가까워지자 1마일마다 노란 푯말이 눈에 띄었다. 주의하세요. 일요일 오전 7시에서 11시까지는 휠체어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 스트로크 맨데빌 스타디움에 도착했다. 이곳은 장애자 올림픽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척수장애자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데 구트만 박사는 장애자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운동을 활용했는데 효과가 좋아 올림픽 대회까지 열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만난 선수들은 정상인과 다름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였고 너무나 밝은 모습을 보여 도리어 내가 부끄러웠다. 누가 이들을 장애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전거와 여행을 하며 바퀴의 크기만큼 좁았던 나의 시야가
길의 수만큼 넓어지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 배움을 얻었다. 회고해보면 자전거 여행은 나의 시야를 넓혀준 기회였다.